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 을 출신 나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운영위 회의가 연말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겁니다. 민정수석 나오는데 비서관들이 안 나온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사안들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 발언, 업무 보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서 결국 지금까지 했던 건 모두 감싸겠다. 두 번째,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또한 김태우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민이라는 어제 기재부 전 사무관 30세를 간 넘은 신재민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신재민 제보자에게는 또 무엇을 더 씌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운영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위에서는 신재민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신재민 제보자에게는 또 무엇을 더 씌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운영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위에서는 신재민이라는 또 하나의 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 축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포렌식으로 그 사생활을 캐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세 비리 의혹은 묵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정권 초기에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을 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뒤덮지 않겠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 결과 보면 도대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징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에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김태우에 대해서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데, 잠깐, 김태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합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해둔 상태입니다. 고발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기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예.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우윤근 전 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윤근 대사 계속해서 거짓이다 하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임종석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결단 미화하는데, 자,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사건이라 하면 이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대통령께서 유감을 지금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자, 예전에 국무총리실 우리 민간인 사찰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상임 고문이셨죠. 민주당 상임 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자, 말씀하시지 임종석 말고 실장, 거기에 대한 묻는 구체적 말에 내용을 대답을 하십시오.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인걸 특감 반원에 사인이 있는 민간인 사찰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저 중단 좀 해주세요. 스톱 시켜주세요. 자, 임종석 자, 실장도 의원님들 묻는 조용히 말에 해주십시오. 답해 주십시오. 네. 1분에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멈춰주세요. 네. 1분에서. 네. 30초 더 주세요. 스톱. 네. 하십시오. 저는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뭘 했느냐? 직무유기했습니다. 지금 우윤근 대사건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이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언제든지 저는 저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지금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저는 의원님께서 자. 예.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답변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나경원 의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네. 자,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김태우 행정요원은 잠깐요. 우리 조국석께서는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금만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저한테 말씀 실장께 주셨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님께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의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다 그러시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검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위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자, 네, 이 정도로 의원님들은 저희들의 불찰이나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임종석 실장께서는 아마 계속 그 얘기 나올 테니까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